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 운영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단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관계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등의 세부 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창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경제국 부서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창수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국민의 신뢰받는 책임행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입니다. 백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은숙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영재 토지정보과장님의 연가로 한재경 토지관리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은희 환경경제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 및 세출 예산 중 보조금 확정 대시로 인한 사업비 감액 및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 중 주요 편성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30조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행사 지원은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 자격 충족 및 신청 상인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 부족분인 7,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분기에 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본예산 대비 80% 이상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빈점포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부족분인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와 전광판, 아케이드 등 공공시설물의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올해 10월까지 정기요금 및 수도요금 예상되는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사 및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 능력이 취약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과 상인회의 전문 인력인 매니저 인권 및 지원을 위한 C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부담분인 8,16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 알림 시설 설치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신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올해 골목형 상점과 4개소가 접수 및 선정되어 6천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전 지원입니다. 2024년도 말 농협은행 3억 원을 출연하였고 올해에는 하나은행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의 출연으로 2차 보전금 4,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조 농시청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급증,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될 시 변경에 따라 일반 운영비 9,300만 원 증액, 바우처 지원비는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조 사유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따라 사유처분 가축 또는 폐기 축산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9,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사업량 일부 조정에 따라 4,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상화된 유기견 특수 포획비 지원 사업입니다. 야상화된 유기견의 구조 및 포획하기 위해 위탁 포획 업체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상화된 유기견 포획틀 관리입니다. 유기견 구조용 포획틀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순찰대입니다. 올바른 패티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순찰대 운영 물품 및 행사 비용 등 총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입니다. 개식용 종시법 시행에 따라 육견 농가들의 폐업에 따른 보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조 인력 운영비입니다. 임기제 보수 규정에 따른 반영분 및 인건비 2개월 미반영분 2,5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을 작성해 주신 우리 최창수 국장님, 그다음에 김창우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는 101페이지인데요. 매니저 지원 사업이 이제 1년만 하는 걸 계속 하는 건가요, 이게요? 예,
매년 저기 시 매칭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이제 인건비를 저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시장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정선 시장은 빼졌네요. 정선 그거는 해당 시장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매년 저희가 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이제 시로 완전 신청하는데요. 정선 시장만 매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가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지금 예를 들면 거의 그 이제 검단 쪽에는 없는데 검단 쪽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이게 신청을 안 했나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그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 2,900만 원 중에 시가 50%, 구가 4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끼면은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이제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 어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판매하는 거 이런 게 그러면 거기 그 개인 부담률을 더 낮춰서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데를 그런 데를 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게 매니저 사업은 어떤 매니저를 둬서 뭐 상인의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 여부는 그 이제 뭐 전통시장이든 그리고 상점과 상인이든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거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 신청하면 저희는 그걸 시에 올려가지고 저희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골목형 상점가가 안 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이 부담을 느껴서 신청을 못했는지 장사가 잘 돼서 못했는지 그걸 이게 의심스럽거든요. 하여튼 그 점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가지고요. 다음번 저희 신청할 때 그걸 잠깐 좀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사용 농상주 전폐업 지원이 있는데요. 예. 여기 그 서구에 그 농장주가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한 개소 지금 300두를 기준으로 1억 8천을 세운 겁니다. 올해부터는 60만 원. 그리고 27년에 이게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개식용법이 이제 약간 27년까지 그 기간 동안 약간 잠깐의 유예를 둔 거고 올해가 이제 올해부터 60만 원. 그다음 26년은 50까지 10만씩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마 그쪽 농장주가 올해 아마 좀 그걸 폐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가 300두를 기준으로 1억 8천을 세운 겁니다. 6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농장주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네. 몇 마리가 기준이 되는 게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고 이제 뭐 농장이 뭐 50마리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폐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올해 같은 경우 6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또 50만 원. 올해는 60만 원, 내년에는 10만 줄어가지고요. 내년은 50만 원, 27년에는 50만 원, 40만 원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10만 원씩 줍니다. 매년 이렇게 네. 보상 금액이. 그죠 올해는 이제 60만 원까지 보상이 대규모 그 개사용 농가는 한 개소 서구에 있습니다. 하는 개밖에 없다. 예, 300도 네. 알고 있습니다. 기본 걸.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갑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서 잠시만요. 네, 설명서 115페이지에 있는 반려견 순찰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반려견 순찰대 사업이 구민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되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운영 계획이라든가 그 뭐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게 될런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월 접수는 6월 오늘까지 10일까지인데요. 어제부로 마감을 쳐서 1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심사는 6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10시부터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발대식은 6월 20일 날 발대식을 할 예정이고 실제 운영은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는 6월 23일 월요일부터 실제적으로 매주 2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산책하면서 어떤 뭐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패티케 문화 조성을 위해서
뭐 배변 봉투라든가 여러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거는 뭐 폐문화 뭐 조정도 있지만 그 생활 불편 해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신문고에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다 그 안내를 해가지고 그쪽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뭐 저희가 실제로는 뭐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없고 이 사업이 계속 되는 한 저희는 계속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그 합동으로 뭐 4회 정도 합동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뭐 50명이 만약 50명이 그 저희가 만 50명 이상이면 50명 다 함께 모인다든가 아니면은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좀 합동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계획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그 50명보다 이상이 더 좀 뽑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동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좀 더 저희도 좀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세미나 특강이나 교육 관련돼서도 그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져 있던데 예, 그 9월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예, 예.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반려견 수찰대가 작년, 재작년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끌어서 그래서 뭐 호두, 성동구의 호두 아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진짜 막 8시 뉴스에서 타고 막 성동구 소셜미디어나 이런데 엄청 나오고 진짜 전국구적인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강아지 스타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반려견 순찰 때 좀 홍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강화해서 많은 구민분들이 이런 걸 좀 접하고 다음 기수 때는 더 많은 친구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려견 순찰대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뭐 봉사의 개념이니까 뭐 모집을 50명만 하더라도 100명이 지원하고 150명이 지원하면 뭐 이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다음 회기 때는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절을 잘해서 봉사로 오신 분들한테 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하고는 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반려견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려견 유치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봐가지고요. 저기 다시 한번 저기 내부적으로 관련 유치원에 대해서 좀 확인해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저한테 예, 예. 보내주세요. 예.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영신 청년정책 일자리 과장님 나오셔서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 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7만 8천 원이 증액된 30억 4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39쪽 세출 분야입니다. 청년정책 일자리과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3.66% 증액된 58억 2,577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0조 시군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사업 및 산업단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통근버스 운영 사업에 시비 80%, 구비 20%,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1억 6,59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12보조금 관련 당초 가내시에 의거 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따라 12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33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1쪽 가칭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들에게 양질의 장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구 출자 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 용역비를 3,300만 원 증액된 4,3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2보조금 관련 당초 가내시 배분에 의거 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따라 12보조금이 변경되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서구형 내일체험 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서구형 내일체험 공제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존 2억 7천만 원에서 1억 9,230만 원으로 7,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서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국, 시, 구비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신규 신청자 및 지원 대상 청년 수 급증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1억 600만 원, 시비 5,300만 원, 구비 5,300만 원으로 총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청년 창업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독립된 창업 공간, 상담실,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 현재 준공 마무리 단계이며 오는 7월부터 11월 중 실시 설계 용역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 용역비 및 공공 운영비로 구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진행함에 따라 구비 1억 2천만 원, 구비 3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구 사회적 경제 마을 지원센터의 공공 운영비를 720만 원 증액된 6,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조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서구 지원 사업은 일부 공동체의 사업 포기를 반영하여 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천시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라 시비 2,800만 원, 구비 7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344쪽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5만 5천 원 및 2024년도 12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980만 8천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5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청년정책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갑 의원입니다. 안윤식 과장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게 청년정책 일자리과 하면 일자리과가 어떤 저거죠? 일자리 하면 예를 들면 그 일자리 제공이나 뭐 일자리 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일자리 주식회사가 보니까 취업 계층 양질의 장기 일자리를 제공한 일자리 전담 기관에서 출자를 통한 주식회사 설립이 추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지금 28년 1월 달에 보니까 그 설립 운영 개시가 돼 있어요. 네. 네. 이제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아마 28년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이제 지난 그 연도에 1,000만 원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에 추경 이제 3,300만 원 증감해서 4,3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당초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알아본 건 6천만 원에 견적을 했었다가 그 예결위 때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용역비를 좀 감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그 연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또 저희가 수행하는 걸로 해서 최소로 잡은 게 3,300만 원이고 그 본예산에 했던 1,000만 원까지 해서 4,300만 원입니다. 그 최소 깎은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하면은 이게 쭉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가면 2008년도에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벤치마킹 하는데 두 군데를 가보셨어요? 노원구랑 성동구. 네, 비교적 우수 사례로 되어 있는 일자리 주식회사라 저희가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라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예, 거기가 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21년도 6월달에고 그다음에 성동 같은 17년 6월달에 그 사업을 해서 그 직원들이 뭐 37명에서 뭐 110명으로 되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네. 그 지금 잘 되는 좋은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또 있죠, 이게. 네, 서울에는 지금 그 6개 정도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초기 단계에 시작하는 곳도 있고요. 좀 안정적으로 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직까지는 좀 고전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에서는 좋게 나온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장기 일자리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은 뜻인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빨리 가야지 이게 저희 그 서구도 좋은 일자리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3,300만 원을 추경을 하신 거다. 네, 올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간 이거 저거 해서 그 어쨌거나 지난해 1,000만 원을 그 예산을 짰는데 그거 해서 그뭐 3,300만 추가해서 4,300만 원 이렇게 허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의원입니다. 그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 관련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앞서 우리 박용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취지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근데 이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그 뭐 어떤 수치 정비성 예산 같은 것도 뭐 구청장님께서 뭐 예산에 대해서 좀 일부 증액된 부분을 거부하셔가지고 결국엔 부동의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파손된 것도 사실은 보수도 제대로 못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마정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신축이 돼서 11월쯤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되는데 그 관련된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한 5억 원을 편성을 최초에 안 해줘서 준공하고서 본 예산에 이사 비용을 편성해서 하면은 그럼 준공식 같은 거를 한 2, 3월에 하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한 절반 정도 한 2억 정도만 살려놓은 상황인데요. 근데 예산의 시급성을 볼 때 이렇게 검단 지역에 신축돼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사 비용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거기가 들어가서도 현수막 게시대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거기를 또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절반 만에 준공식을 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예산의 시급성에 따져볼 때 이 일자리 주식회사라는 거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정상 절차로 가면 28년 1월경중에 설립 운영이 개시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본 예산에 편성되나 추경에 편성되나 오히려 시급성 차원에서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라든지 그리고 수지 정비비성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도로라든지 펜스를 보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본 예산 때 편성을 해도 충분할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이 예산을 지난 본 예산 때도 계속 그렇게 편성하고 이번에 또
추경 과정에서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돼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일자리라는 저희 부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찾아오시는 그 모든 분들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전 부서장으로서 체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 예산이 돈다 해서 오늘 설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 과정 보시다시피 향후 한 2, 3년은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며 해도 저희가 결과를 보는 거는 한 몇 년, 한 5년 정도가 지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단계별로 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좀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코 다른 사업에 뒤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의 시급성 측면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백승호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64만 국민의 행복직님과 선진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유은희 환경경제안전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6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8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조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65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3,526만 8천 원으로 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LED 등 교체 등의 그 집행 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80만 9천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67만 9,2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미집행 잔액 및 이자로 시비보조금 잔액 2,126만 3,2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조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1조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으로 1억 3,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2조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빈정 양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 차단 유발자가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 죄임 불가하다는 사유로 미승인 사업 심의를 받아 총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승학로 가로수 보호를 보틀 정비공사 사업을 삭감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집행 잔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서진 중앙시장 지하 매립식 소화전 설치 공사로 5,100만 원, 신거북 시장 쇼핑 특화거리 환경 개선 사업으로 2,185만 원, 정서진 중앙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창 개폐 장치 구매 설치로 969만 원, 청라동 일원 그 자전거 횡단도 정비 공사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그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업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반환금에서 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이게 지금 시비로다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어디다가 적어놓은 건가요, 이게요? 이게 지금 왕길동에 그 동아연립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당초 이제 그 지금 에피가스를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그 LNG 그 공급망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도로에 그 사유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유지 그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구획 정의된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그 공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없나요? 아,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신청하거나 이제 할 때 그 구획 정리가 돼 있는 데는 다 그 LNG 그 공급망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안 돼 있는 지역들 이제 구도심권들 그런 데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구획 정의된 지역에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냐면 그 당하동 하이마트 아시죠? 네. 하이마트 쪽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구획 정의돼 있는데. 아, 그래서 이런 게 같은 경우 이게 좀 설치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전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위원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은숙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안은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3쪽 식품위생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도 세출 증가율은 4.73%로 기정액 대비 7,094만 5천 원 증가한 15억 7,164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3천만 원, 임신부 배려 할인 음식점 지정사업 5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11억 원 중액 반영하였으며 군고 예치금 3억 2,075만 9천 원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재 토지정보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한재경 토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팀장 한재경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장기재직 휴가를 부재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현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351조입니다. 토지정보과 근본 추경 예산의 총괄 편성 현황은 8억 9,628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5천만 88만 8천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조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 3,735만원에서 자산취득비 4억 1,678만원이 증액된 4억 5,423만원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검단구 임시청사 개청 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필수 구축 시스템이며 12-50%, 9비-5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구비 2억 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검암 공천 이지구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예산으로 2025년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52만 2천원을 증액 교부받아 6,9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적제조사 사업 기준점 측량비로 4만 6천원을 증액한 30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제조사 운영비로 7만 3천원을 증액한 240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제조사 일필지 측량비로 당초 예산 대비 140만 3천원을 증액한 6,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자체입니다. 백석 시천지급 이지급 조정금과 세어지구 및 완결 이지구 조정금 지급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지적제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당초 예산 대비 4억 6,130만원을 증액한 11억 8,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이연판 제작 지원입니다. 종이연판 제작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 수용비 501만 6천원을 증액한 1,301만 7,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4년 완료된 검암 공청지구의 집행자납 104만 3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부과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자 건축허가 취소원 처리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사의 발생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이자 및 이자 1,0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갑 위원입니다. 그 검단 임시청사가 이제 12월 달에 완공되는 거에 돼 있잖아요. 모듈 예. 그러면 그 이제 내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12월 달 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말에 그 시스템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완공되기 전에 이거를 하는 건가요? 예. 미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다른 그 뭐야 그 소프트웨어인가요? 여기 쭉 보니까 그런 것도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건가요? 다른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공부 시스템에 관한 거. SW하고 이제 HW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거기 그러면 올해 12월 달에 그 모듈 방식이 완공이 되면 네. 이게 모든 게 다 완공이 다 돼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아, 시스템 예, 이거 예, 예. 들어가는 모두, 장비도요. 예,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그거는 추가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26년도 6월 달까지 사업 기간이 7월 달부터 26년 6월 달까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사업 기간. 이게 12가 올해 내려온 사업이라 국비죠. 12 부정부 진행 사업이거든요. 12 편성금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안에 그 기본 작업을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슬기 의원입니다. 이거 그 추가 경정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예산서 181쪽 종이 현판 제작 지원 관련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이 현판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 요청을 하시나요? 한 달 평균 제가 정확히 건수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수십 건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 건이요? 네, 매일 제가 보기에는 매일 한 서너 군데 부서에서 매일 찾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60cm 롤용지, 90cm 롤용지 이렇게 뭐 심롤, 할로 이렇게 달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좀 부족한 수량인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수량이면은 적정하다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적정량을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량을 판단해 갖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운영이 될 것 같다는 필요 부분 예산을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게 종이 현판을 저는 이제 동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재활용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이 현판을 하는 수요가 좀 많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이게 하루에 최소 4건, 3, 4건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의원입니다. 그 종이연판 얘기 나와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이게 사실은 지금 종이연판 워낙 뭐지 예산 편성된 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뭐 동에서 요청할 때도 한 달에 몇 개로 제한하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무래도 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뭐 현수막을 돈을 내고 그런 천으로 된 걸 하는 것보다 사실은 종이 현판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편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뭐 증액하면 뭐 청장님 기분 나빠하시니까 뭐 제가 증액은 안 하고 감액만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도 우리 동에서 행사할 때도 종이연판 해야 되고 그냥 부서에서 할 때도 항상 종이연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좀 많이 편성돼서 부족함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종이 천막으로 된 현수막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이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부서에서 판단해서 좀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한재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수 국장님과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개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